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3월 29일이 3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세월이 빨라서 그런지, 예, 말도 빨리 가네요. 죄송합니다. 3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오늘은 바로 세계 위스키의 날이 되겠습니다. 자, 위스키 하면은, 양주죠, 양주. 서양술이 되겠습니다. 글쎄, 술 하면 우리는 뭐 막걸리, 소주, 저 정종이 저는 그게 이제 우리 국산 술인 줄 알았는데, 정종이 결국은 이제 그 일본 술이죠. 어찌됐든, 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참 좋은 거죠. 네. 정말 좋은 물질입니다. 네. 물론 이제 과하게 술을 먹게 되면은, 어, 좀 이제 정신이 혼미해져 갖고서 이제 실수도 하고 이제 그러죠. 뭐 저도 젊은 날 실수도 술을 많이 마시고서 실수도 하고 그런 적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부주불사 형태로 이렇게 술을 마시고 이제 그러는 일은 지금은 이제 하지도 못하고 또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어찌됐든, 세계 위스키의 날인데, 도대체 이 위스키라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우리가 궁금하죠? 위스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사실 거의 날마다 술을 마시는, 그런 그 이제 삶을 살고 있는데, 물론 뭐 아주 헤비하게, 그야말로 뭐 엄청 많이 그 이제 마시진 않죠. 예, 그냥 그, 어,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제 마시긴 하지만은 뭐 점심 먹으면서 뭐 반주로 또 한두 잔, 저녁 때 또 뭐 소주 반 병이나 뭐 한 병. 걸르는 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그런 날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 정도로 이제 술이 우리 그 생활에 밀접하게 그 이제 밀착이 돼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술이 있지만은 어찌됐든 오늘은 위스키의 날이기 때문에 그 서양에서 그 들어오는 위스키라는 술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여튼 뭐 술이 과하면 과요불급이라고 모자라만 못하듯이 술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실수를 그 이제 하게 되니까 절대적으로 절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또 바로 이 술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위스키의 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세계 위스키의 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계 위스키의 날, 인터내셔널 위스키 데이라고 되어 있네요. 세계 위스키의 날은 2008년 처음 발표되어 이후 매년 3월 27일 날 열린다. 뭔가 그 다채로운 행사를 그 이제 같이 하는 모양입니다. 2008년이면은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네요. 뭐 그래도 한 17년 된 건데. 자, 위스키라는 그 말이, 그 단어는 아일랜더 표현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어, 자, 아일랜더의 위스케? 위스케라고 읽어야 되나요? 뭐 이거, 위스케, 베아타? 뭐, 아일랜더, 뭐 영어권이니까, 위스케 베아테. 예, 베아타. 예. 그래서 생명수란 뜻이라고 합니다. Water of Life. 그러니까 생명수, 생명의 물. 그게 이제 위스키라는 얘기네요. 생명의 물이 결국 술을 지칭하는 그 이제 용어가 된 거네요. 자, 단어 위스케는 물로 단축이 되고 발음도 점차 위스케가 위스키 하다가 이스키 하다가 위스키로 바뀌었다. 그 이후에 발음은 그대로 이제 위스키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자, 위스키는 5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지닌 주의 깊은 증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술의 깊은 그 증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위스키는 증류주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 그 소주는 그 희석을 한 거죠. 어, 화학주라고 봐야 되겠죠. 예. 주정을 갖다 이렇게 희석시켜 갖고서 우리가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는 어, 뭐 16도인가요? 거기다 지금 맞춰 갖고서 이제 출시를 하는데 옛날에는 소주가 저희들 그 학교 다닐 때는 25도였습니다. 지금도 25도짜리가 있어요. 근데 뚜껑이 이제 빨갛고 빨간 그 소주도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25도짜리가 있고 25도 좀 안 되는 그런 그 이제 소주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프레시라고 그다음에 처음처럼 파란 그 뚜껑이죠. 초록 뚜껑이죠. 그러면서 요새는 뭐 이스펙인가 뭐 하는 그 이제 맑은 어, 술병 색깔이 그 하늘색과 같은 그런 이제 소주가 나왔더라고요. 지금은 소주병이 색깔이 그 이제 그 초록색이지만 그 옛날에는 소주병 색깔이 그 하늘색이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술을 엄청 많이 마셨는데 그리고서 이제 뭐 며칠간 이렇게 꼼짝도 못 하고 있었는데 어, 소주병 색깔이 하늘색이라서 하여튼 그 일 있고 난 다음부터 한동안은 하늘을 보기가 싫더라고요. 색깔이 소주병 색깔이라서 그래서 녹색으로 바꿨나요? 네.
네, 조금 그 이제 다른 얘기였습니다. 자, 위스키에 관해서라면 몇 잔을 마시고 놀라운 추억을 만드는 것보다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에, 저게 더 의미를 두는 모양입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모은다. 뭐 술 마시면 술꾼들은 뭐 자연히 모이게 돼 있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가족들, 친구들 이렇게 모여서 뭐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는 일, 그런 일에 그더 이제 중점을 뒀다라는 얘기죠. 몇 잔 마시고 놀라운 추억을 만든다. 글쎄 아까 같이 이렇게 하늘이 보기 싫을 정도로 하늘색 소주를 마시면은 놀라운 추억인 것만은 사실인데 이게 아주 기억하고 싶은 그 즐거운 추억은 아니죠. 자, 그거보다도 뭐 친구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어, 같이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 서로 그 친근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만나서 하나가 되는 그런 자리를 만들 때 이 위스키가 이제 역할을 한다. 근데 위스키뿐이겠어요? 뭐 우리나라 소주도 마찬가지죠. 예. 자, 이날은 위스키 편들이 고급 병과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이상적인 기회다. 아, 위스키 팬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내 편 하듯이. 위스키, 위스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고급병과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이상적인 기회. 자, 고급병. 위스키병은 좀 뭔가 고급스러워요, 사실. 그, 로얄 살루트 같은 거는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고, 무슨 그, 병이 굉장히 그 고급스럽죠, 진짜. 자, 그러면서, 그런 고급병에서 술을 따라 갖고서 그냥 한 잔씩 마시면서 친구들하고 아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기회. 글쎄요. 그, 술 마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언더락스라고 해갖고, 락이라는 게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음을 이제 이렇게 넣어갖고서, 거기다가 이제 위스키를 부어서 마시는, 그게 언더락이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술을 세게 마시질 않아요. 그래서 그 위스키에다 물을 타죠. 그걸 미즈와이라고 합니다. 미즈라는 게 물이고, 와리가 이렇게 휘젓는다라는 그런 이제, 휘 돌아간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물을 타서 막 저어갖고서 이제 희석을 시켜갖고서, 하지 않은 그런 위스키를 조금씩 그 입에 넣어서 이제 그 위스키를 즐기는 그런 그 이제 주법을 미지알이라고 하죠. 뭐 그다음에 그냥 위스키는 그 이 알코올 도수가 높기 때문에 위스키 잔이 이렇게 손가락보다 조금 굵은 그 가느다란 그 이제 잔이죠. 좀 높이가 있고 거기서 따라 갖고서 그냥 한 입에 탁 털어놓는 거 스트레이트로 마신다. 뭐 그런 이제 주법도 있고요. 하여튼 뭐 글쎄요 저도 술이랑 참 좋아하는데 주로 소주를 마시기 때문에 저는 막걸리도 별로 마시지 않습니다. 소주를 마시기 때문에 중국 술은 입에 맞지 않고요. 양주도 그렇게 썩 즐겁진 않아요. 양주 마시는 법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여튼 뭐 알고 있는 그 내용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위스키. 뭐 위스키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공부를 좀 하려면 사실 이것도 뭐 방대한 양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한 시간 내에 그 위스키를 공부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나무 위키에 있는 이 위스키 이 자료를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어, 영상을 다 보시고 링크 더보기 누르면 그 링크가 나오죠. 예. 그 링크에서 이제 이 위스키를 한번 좀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스키 하면 이게 이제 언더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큰 컵에다가 얼음을 이렇게 넣고서 그 위에다가 위스키를 이렇게 좀 따라서 마시는. 글쎄 뭐 언더락이나 미주알이나 좀 희석시켜서 먹는다는 건 그 같은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 양주 색깔은 여기서 보듯이 이 노란 계통이죠. 진한 노란 계통. 이게 그 이제 알코올이 이렇게 이제 고급스러운 병에 이제 이렇게 담겨 있는데 아까 여기 보면은 고급병이라고 그랬듯이 벌써 이 병 주둥이가 소주하고는 다르죠. 자, 요약을 한번 볼까요? 자, 나무로 만든 통에서 곡물을 발효 및 증류시켜서 만든 술이다. 그러니까 일단 곡물을 이제 발효를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서 이제 술이 되면 맨 처음에는 그 이제 도수가 그렇게 높은 도수가 아니겠죠. 그걸 이제 증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다 빼내고 나면은 아주 이제 강한 알코올만 남겠죠. 그래서 이제 알코올 그 원액을 갖고서 좀 뭐 술을 만들지 않겠어요? 제가 술 만드는 그 과정을 잘 몰라갖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러나 크게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발효를 시켜갖고 뭐 증류를 시켜갖고서 그 와인은 과일주죠. 그걸 증류시켜서 만든 게 그게 꼬냑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자, 6번 보겠습니다. 산지 원료 증류기 주세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한다. 어느 곳에서 만들었느냐, 그다음에 어떤 원료를 썼느냐, 그다음에 증류를 어떤 식으로 어떤 기계를 썼느냐, 그리고 주세법.
세금을 걷어들이는 법에 따라서 이 위스키 종류가 다양하게 분류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산지에 따라서는 스카치 위스키, 아이리시 위스키, 캐나디언 위스키, 아메리칸 위스키. 예. 스카치 위스키는 그 영국의 그 메인 섬 있죠. 예, 오른쪽 좀 큰 섬. 꼭대기가 스코틀란드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이제 스카치 위스키고 아이리시 위스키도 이제 그 어, 섬이죠. 예. 거기서 만들어진 게 아이리시 위스키고 그다음에 캐나디언은 캐나다에서 만든 거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메리칸 위스키. 그럼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은 코리안 위스키겠죠. 코리안 위스키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와인도 그렇듯이 정말 엄격한 어떤 뭐 검사, 검증 이런 걸 통해 갖고서 이렇게 그 레벨을 갖다 인정해주는 이제 그런 그 제도가 있더라고요. 위스키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위스키도 뭐 나름대로 뭐 썸씽 스페셜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위스키를 많이 마시지 않아갖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산 양주 어떤 게 있는지. 하여튼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겠죠. 자, 원료 곡물의 종류에 따라서 몰트 위스키, 그레인 위스키, 블렌디드 위스키. 네, 곡물에 따라서 저렇게 또 구분을 한다라고 하네요. 좀 어렵습니다. 네, 뭐 블렌디드는 이렇게 섞었다라는 뜻이고, 글쎄, 몰트라는 게, 네, 그 몰트 위스키라는 것을 좀 검색을 해보니까, 보리의 엿기름인 메가를 주원료로 생산한 위스키의 한 종류다. 이렇게 돼 있네요. 몰트 위스키와는 달리 호밀, 밀, 옥수수 등 다양한 곡물이 혼합된 원료로 생산한 위스키는 그레인 위스키라고 한답니다. 예, 그 곡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한다는 얘기죠. 블렌디드 위스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글쎄요, 그레이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곡물을 혼합한 거라고 하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블렌디드는 몰트하고 그레인을 서로 섞었다는 그런 뜻이지 않을까요? 네. 네, 아무튼 블렌디드도 이제 믹스 섞는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그 언저리의 의미일 것 같습니다. 자, 주로 영국이나 미국에서 발달했으며 뭐 아무래도 이 영국에서 발달했다는 얘기는 또 미국에서도 발달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또 영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고. 네. 그래서 뭐 서부 영화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위스키 그 저기 술집에 딱 들어가고서 그 총잡이들이 뭐그 위스키 딱 놓고 먹는다든가 뭐 이제 따라주죠 그 바텐더가. 근데 이제 그냥 그런 게 이제 위스키를 마시는 그런 그 이제 풍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해방 이후 주조 회사들이 수입한 원액을 희석하여 시판하면서 대중화가 되었다. 대표적인 위스키 브랜드로 영국의 조니 워커. 예, 이게 조니 워커 뭐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거죠. 조니 워커는 사실 뭐라고 그러나. 얘들 그 학교 다닐 때 조니 워커 이런 걸 마시면 진짜 엄청난 그 고급스러운 술을 마신 걸로 그렇게 이제 물론 이제 조니 워커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하여튼 뭐 그때는 맥주만 마셔도 참 고급스러운 술을 마셨다고 아주 좋아했는데 그때 당시에 위스키를 마시면 뭐 이건 뭐맛 같은 거 주로 이제 우리가 마셨던 그냥 막걸리 소주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바스 리갈 이거 유명한 술이죠. 술 자체로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 당하던 날 이제 이 시바스 리갈을 마셨다 해갖고 이제 유명해졌는데 실제 뭐 병을 보면 그렇게 품격 있는 그런 술 같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양주로서는 굉장히 소박한 그런 술인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양주 하면은 뭐 이건 대단한 술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어, 시바스 리갈 마시다가 시해를 당했다 뭐 해갖고 말이 또 있었죠. 예. 자, 그다음에 미국의 잭 다니엘. 잭 다니엘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 브랜드를. 그다음에 스웨덴의 앱솔루트 보드카. 그래서 보드카는 이게 러시아 술인데 이름이 보드카라고 같이 쓰는 모양입니다. 자, 그다음에 위스키는 항상 나무로 만든 통에서 숙성을 시킨다. 어, 나무로 된 통, 오크통. 뭐 와인도 뭐 마찬가지죠. 뭐 다 나무로 된 통에서 하지.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대화된 그런 주조기법에서는 뭐 스테인레스나든가 뭐 이런 데서 뭐 숙성시킬 수도 뭐 있겠네요. 제가 술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위스키는 항상 나무로 만든 통에서 숙성시킨다. 그다음에 스코틀랜드산과 캐나다산은 위스키로, 아일랜드산과 미국산은 위스키로 표현한다. 발음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위스키 좀 길까요? 그러니까 아일랜드산과 미국산은 KY 사이에 E자가 더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글쎄 뭐 그거나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저렇게 또 구분을 하네요. 위스키 제조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494년에 스코틀랜드 문헌에 나와 있다. 스카치 위스키의 기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게 1492년이죠. 그러니까 그 무렵에 이제 위스키가 제조되기 시작해갖고서 이제 유럽 대륙은 물론이고
미국 대륙까지 이렇게 퍼지고, 서부 개척 시대에 정말 그 피곤한 몸을 달래주는 한 잔의 술이 바로 위스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잔의 술. 한 잔의 술이라는 이제 그 음악이 있죠. 이장희가 부른 한 잔의 술. 아주 멋있는 노래입니다. 자, 종류를 보겠습니다. 스트레이트 위스키는 다른 것을 섞지 않거나 같은 연대의 같은 증류기에서 증류시킨 위스키만을 섞은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거 좀 까다롭네요. 다른 거하고 일단 섞지 말아야 돼요. 스트레이트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한 모금에 탁 털어 마시는 걸 스트레이트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닌 모양입니다.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으네요. 뭐 어찌됐든 한 입에 탁 털어놓는 것도 스트레이트는 스트레이트 맞습니다. 때문에 같은 연대의 같은 증류기. 증류기가 달라도 어, 증류기 자체는 달라도 뭐 같은 그 브랜드, 같은 연대에 나온 그런 증류기에서 증류시킨 것을 서로 섞어서 만드는 것은 바로 스트레이트 위스키다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다음 블렌디드 위스키, 스카치 위스키처럼 다른 연대의 다른 증류기에서 증류시킨 비슷한 제품들을 혼합한 것이거나, 그다음에 미국 캐나다 위스키처럼 독특한 향미가 없는 중성 위스키와 스트레이트 위스키 등을 혼합한 거, 섞은 것이 블렌디드 위스키예요. 블렌디드 위스키는 과일즙 등의 다른 향미성 재료들을 소량 넣기도 한다. 그래서 좀 향을 이제 내는 거죠. 자, 스트레이트 위스키와 블렌드 위스키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 스카치 위스키는 다소 농도가 옅고 독특한 메가 훈향이 난다. 아까 스카치 위스키는 이제 어, 그 포틀랜드 지방에서 나는 게 이제 스카치 위스키라고 했는데, 글쎄 메가 훈향, 훈이라고 하면 이렇게 훈제, 훈하면 이렇게 어, 이렇게 연기로다가 이제 이렇게 뭐, 뭐 연기로 뭐 어떻게 한다라고 하나, 뜸을 들인다고 하나. 하여튼 이제 향이 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주 재료인 보리의 메가는 이탄을 연료로 하여 건조시키기 때문에 찌르는 듯한 훈향이 배기다. 이탄, 이탄, 이탄이 어떤 의미의 이제 탄일까요? 글쎄 뭐 글쎄 뭐 훈향이면 뭐 이게 수술 이야기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참 용어가 정말 참 어렵습니다. 네? 뭐 이탄이라는 걸 검색을 해볼까요? 검색을 해도 바로 나오질 않네요. 하여튼 뭐 탄이니까 이제 탄소의 결집체니까 뭐 숯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이제 땔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걸 연료로 해서 건조를 시켰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하일랜드 롤랜드, 컴벨타운, 아일레이 지방에서 생산되는 위스키들이 다양한 종류는 메가를 건조시키는 발열량의 기인이 된다. 메가를 건조시키는 발열량 얼마나 뜨겁게 했느냐 아니면 좀 부드럽게 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위스키의 종류가 달라지는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향미가 밴 메가를 물과 혼합하여 메가즙을 만들고 이것을 발효시켜서 발효액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만드는 과정을 갖다 이렇게 요약을 이제 해놓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효액이 만들어지면은 그 발효액을 증류해서 알코올 함량 70%인 위스키를 만드는데 이것을 물로 점차 희석시켜 알코올 함량이 43%가 되게 한다. 우리가 소주를 이제 16도 이렇게 맞춰놨는데 옛날 25도라고 그랬죠. 그러면 위스키는 43도가 돼서 이제 마시게 되니까 아주 뭐 목이 화끈합니다, 진짜. 그리고 뭐 70%라고 하면 뭐 불을 붙이면 불이 붙을 정도의 이제 알코올 함량이 많은 거죠. 그게 뭐 보드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술 같은 것도 알코올 함량이 높은 것은 불을 붙이면 이제 타죠. 술이 틉니다. 왜? 알코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스카치 위스키는 뭐 대충 뭐 그런 내용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리쉬 위스키는 스카치 위스키와 매우 비슷한 맛을 지니지만 훈향이 나지 않는다. 훈향이 안 난다. 네요. 그다음 제조법은 메가를 연기에 노출시키지 않고 볶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스카치 위스키를 만드는 방법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연기에 노출시키지 않으니까 훈향이 안 나겠죠. 그다음에 이 위스키는 증류 과정을 세 번 거치며 때때로 중성 그레인 위스키와 혼합해서 농도를 갖다 맞춘다. 예, 이것이 바로 아이리시 위스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캐나디안 위스키를 볼까요? 이건 19세기 초에 제조가 시작이 됐고 이것은 농도와 향미가 옅고 항상 강한 향미의 위스키 및 중성 그레인 위스키와 혼합이 된다. 그러니까 뭐 하나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개 이제 주로 섞네요. 섞어서 이제 아주 뭔가 혼합된 것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맛, 향 이걸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이건 뭐 이런 주조업자들이 아주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제 터득한 비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용되는 메가즙은 옥수수, 호밀, 밀, 보리, 메가 등을 혼합해서 만드는데 농도 및 기타 방법은 생산업자에 따라서 뭐 생산업자도 나름대로 어떤 자기만의 비법이 있겠죠. 물론 이제 너무 들쑥날쑥하면 이상하니까
술은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일정한 규정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일본을 가서 그 일본주죠. 그 술, 그 술병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이 종이 팩으로 돼 있는데 그 이제 술이 담겨져 있는데, 그거 보면 설명서를 보면 뭐 이게 뭐 달착지근한 맛, 뭐 쓴맛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쓴맛 뭐 이렇게 굉장히 그 규정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다양하고. 그거 보면 우리나라는 그냥 단순한 것 같아요. 특별히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알코올 농도로만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뭐, 생산업자마다 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을 테니까, 캐나디안 위스키는 그런 생산업자에 따라서도 상당히 그 이제 여러 종류의 그 위스키가 나오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캐나디안 위스키는 보통 6년 이상을 숙성시킨 뒤 물로 알코올 함량을 45%까지 희석하여 병에 포장을 한다. 와, 6년을 숙성시킨다. 참, 숙성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글쎄요, 6년 이상, 상당히 오래 숙성을 시키면 이제 그 그윽한 양이 이제 거기에 배겠죠. 그렇다고 이거 뭐 마냥 10년, 20년 숙성시킬 수도 없는 거니까 보통 6년 이상을 그 숙성을 시키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알코올 함량은 45%, 아까 43%라고 그랬는데 스카치 위스키 뭐 대체적으로 40, 한 5%그 언저리 예, 아메리칸 위스키 볼까요? 자, 18세기 초부터 생산되기 시작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서부 개척하면서 이걸 마시면서 이제 총도 쏘고 뭐 농장도 만들고 뭐 말도 훈련시키고 뭐 그러면서 이제 서부로 하면서 이제 금맥을 찾아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든 나라가 지금 미국이죠. 예. 물론 거기에 이제 살고 있었던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전부 이제 미국인들에 의해서 백인들에 의해서 이제 거의 지금 뭐 있으나마나한 존재 그렇게 이제 돼버렸죠. 예. 자, 주요 증류소들은 현재 켄터키, 펜실베니아, 인디애나 등에 있다.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부 13개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해서 이제 이게 시작을 해 나갔으니까 유명한 그 이제 술도가 술도가는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죠. 켄터키나 펜실베니아, 인디애나 다 동쪽에 있는 그 주들입니다. 메가와 기타 곡류, 주로 옥수수, 호밀을 섞어서 만든 발효액으로 알코올 함량 80%의 위스키를 만든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을 사용해서 알코올 함량을 50에서 52도까지 희석시키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까맣게 태운 백참나무통에 넣어서 숙성시킨다. 아, 나름대로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스트레이트 위스키는 정부가 관리하는 창고에 저장이 된다. 아, 글쎄요. 왜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를 할까요? 스트레이트 위스키. 아무래도 알코올 도수가 넘으면 무기화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음, 왜냐면 뭐 터져갖고 불이 붙으면 그냥 큰 화재도 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가 관리하는 창고에 집어넣어서 관리를 재고로 저장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자, 그다음에 버번 위스키는 주 원료로 사용되는 옥수수의 향미가 특징이다. 옥수수로 이제 옥수수 향이 이제 난다는 얘기죠. 이 위스키는 미국 켄터키주의 버번군에서 처음 생산되었으며 나중에 옥수수죽으로 만든 위스키류에 붙이는 명칭이 되었다. 그러니까 버번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처음 생산이 됐는데 이게 옥수수 향미가 특징이니까 옥수수로 만드는 그런 위스키류에는 다 버번이라고 붙인다라는 그런 얘기네요. 아, 정말 어렵네요. 자, 미국산 스트레이트 위스키는 주 공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게 명명을 한다. 스트레이트 위스키를 만들 때는 주 공류가 적어도 51% 들어가야 하는데 만약 51%의 메가즙이 들어가면 스트레이트 몰드 위스키, 그다음에 51% 호밀즙이 들어가면 스트레이트 라이몰트 위스키라고 한다라고 하네요. 복잡합니다. 예. 예, 이제는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읽고 봐도 이게 머릿속에 기억이 되질 않아요. 참, 어찌됐든, 젊은 분들은 다 기억에 남겠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확실히 그 능률이 떨어진다라는 게 아주 요즘 뭐 절실히 느낍니다, 아주. 자, 종류가 같다 해도 증류기간이 서로 다르거나 증류기가 다른 스트레이트, 증류기간, 얼마 동안 증류를 했느냐, 그 다음에 어떠한 증류기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스트레이트 위스키를 혼합한 것을 스트레이트 위스키라고 하지 않고 블렌디드 위스키라고 합니다. 아까 그 블렌디드 위스키를 뭐 이것저것 막 섞어서 만든 게 블렌디드라고 어, 어, 어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블렌디드 위스키의 정확한 그 정의가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종류가 같다 해도 증류 기간이 서로 다르거나 증류기가 다른 스트레이트 위스키를 혼합한 것은 스트레이트 위스키라고 하지 않고 블렌디드 위스키라고 한다. 예. 와인도 보면은 정말 엄청 복잡하고 다양하더라고요. 그에 못지않게 위스키도 와인보다는 덜한 것 같지만 상당히 그 내용이 까다롭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 서양 쪽에 관련된 위스키를 소개를 한 거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위스키가 만들어졌나 한번 볼까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16번 볼까요? 우리나라에 위스키가 들어온 시기는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대략 구한말 미국 대사관을 통해 소개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음,
그러네. 정의 소, 그, 통상 조약을 이제 맺었죠. 지금 한미동맹과도 유사한 면이 있지 않나? 뭐, 그렇게도 전 보는데, 조선이 침략을 받으면 미국이 지켜준다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데 이제, 어, 글쎄요, 카스라테프트 조약에 의해서 이제 참 좀 뭐, 그렇게 됐지만은, 이제 미국이 이제 왜 조선을 지켜주지 않았느냐라고 해갖고, 이승만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인가? 누구한테 막 따졌다라는 얘기는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예. 자, 보다시피 대중화된 것은 8.15 해방 이후에 주조회사들이 수입한 원액을 희석하여 시판하면서부터이다. 뭐, 8.15 해방 이후에 이제 미군들이 이제 진주로 해서 3년 동안 이제 군정 통치를 했기 때문에 뭐 엄청 이제 들어왔겠죠. 근데 그러면서 주조회사들이 이제 위스키를 들여와서 어, 이제 시판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위스키 원주와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특급 1급, 2급이 있는데, 특급은 원주 혼합률 20% 이상, 알코올분 43% 이상. 좀 많이 섞는 거네요. 그러니까. 1급은 원조 혼합률이 10에서 20%, 조금 덜 섞는 거네요. 알코올분은 40에서 43%. 2급은 이제 그보다 더 밑에 거면서 3, 이렇게 2급, 이 특급, 1급, 2급 세 가지로 등급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특급 위스키인 진로 VIP, 두산의 패스포트, 썸씽 스페셜, 베리나인 골드 등 일반 위스키인 시크릿 조커 등이 판매가 되고 있다. 네, 뭐 VIP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패스포트 물론 봤고요. 썸씽 스페셜, 베리나인 골드 다 봤어요. 근데 시크릿 조커는 조금 저는 생소합니다. 네. 그리고 특급 위스키는 다 봤네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위스키를 뭐 이렇게 즐기거나 그런 입장은 못 됐습니다. 돈도 없었지만은, 위스키라는 술이 저는 입에 맞질 않아요. 물론 중국 술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저한테 맞는 거는 소주입니다, 소주. 막걸리도 우리 전통주라고 하지만은, 옛날에 그 카와이트 술이라고 해서 막걸리를 마시면 다음날 골이 너무 아파갖고, 그래서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술이 차면 이렇게 해롱해롱하죠? 네. 술을 마시면 해롱해롱해집니다. 지금 이모티콘이 그냥 완전히, 어, 햇도가 돌아버렸죠. 햇도라는 말이 헤드를 일본 발음으로 하면 햇도가 되죠. 햇도. 그래서 조금 정신이 이상하거나 그러면 저렇게 빙글빙글하면서 햇도가 이상해 이런 말을 우리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하여튼 술을 마셔도 정말 햇도가 이상해지죠. 왜냐면은 이성이 마비되고 그다음에 이제 몸을 주체할 수가 없고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제 뭐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엎어져서 잠을 자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길 가다 보면은 술에 취해서 이제 이렇게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게 날씨가 따뜻하면 모르는데 추운 날 그러면 잘못하면 동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막 깨워서 집에 이제 막 보내고 막 이랬는데 그 퍽치기라는 게 생겼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해줬는데 오히려 내 주머니에 있는 지갑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네. 너 내 돈 100만 원 들어있었는데 너 갖고 갔지. 이제 이렇게 막 이상한 그 상황에 휘말리고 그러는 사건이 발생이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경찰에 연락을 해야 돼요. 112에. 그래서 여기 술 취해서 쓰러진 사람이 있으니까 그대로 두면 동사하니까 파출소에다 재우든지 집에다 데려다 주든지 그렇게 조치를 취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예. 예, 하여튼 어, 지금 뭐 이게 이모티콘은 술 마셔서 해롱해롱 하겠지만은 이 위스키라는 그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갖고 지금 머리가 좀 해롱해롱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제가 그 와인에 대한 책을 한번 쭉 읽고 도저히 그냥 한번 읽어서는 안 될 것 같아갖고 제가 그걸 메모를 해가면서 그 요약을 해가면서 그 이제 와인 그 책을 읽었는데 하여튼 그것도 내용이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요. 그리고 무슨 뭐 이게 뭐 맛을 보고 이게 무슨 음식하고 맞느니 뭐니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소주하고 가장 잘 맞는 안주는 삼겹살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 위스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 그냥 미진한 내용이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뭐 위스키에 대해서 많은 어, 내용을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혹시 이 자료 같은 게 있으면 댓글에 링크를 걸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정란 TV가 알아본 위스키 오늘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